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론조사 결과요. 네, 윤 대통령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여전히 용산에서 지금 일종의 칩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론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73.6%가 나타났고 반대한다가 24%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니까 이제 저연령일수록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는데요. 20대에서는 86.8%, 40대에서 85.3%, 50대 76% 뭐 이런 순위, 76.4% 이런 순위였고 진보층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찬성이 94.6%, 중도층에서 71.8%가 찬성이었고요. 보수층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50.4%대 48%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73.6%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뭐 이게 이제 소위 1, 2, 3 내란 쿠데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직후에 하루 만에 이제 이루어진 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좀 급한 성격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참조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9.5%,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4.9%였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대통령은 오늘 뭘 한다 그러다 안 했죠? 네, 오늘 뭐 밤 사이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지난 밤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여당 지도부 그리고 뭐 고위급 인사들하고 정부 고위 인사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서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직후에 오늘 오전 중으로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사과 담화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잠깐 돌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실제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뒤로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와 관련된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짐작해 보면요, 사과 담화나 사과 비슷한 걸 하고 나면 항상 국민의 분노에 불만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말렸을 것이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그 여당 내의 그 국회의원들 몇몇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뭐 물론 이제 그 말을 어느 정도나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참석했었던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 자리에서 쏟아져 나왔었던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나 혹은 뭐 어떤 그 분위기로 봤을 때 그게 사실상 사과 담화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 여론에 더 불을 지르는 뭐 오늘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통령 본인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여당 지도부한테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같은 태도를 만약에 국민들한테 보였다 그러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만류가 좀 있었을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그 밤중에 여당 의원총회가 열려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따로 이제 담화를 추진하지 않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도 대단하군요. 이런 어떤 국민의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걸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국면인데요. 그 뭐 제가 이제 비평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 강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침범당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헌법기관이고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이 해제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마지막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제동장치도 걸 수 없도록 우리 헌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헌법 규정을 무시하고 계엄사령관의 첫 번째 포고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에 대해서 병력을 투입을 해서 무장 병력을 투입을 해서 사실상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내란이나 혹은 쿠데타 외에 다른 말로 규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당 지도부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도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다. 군이나 경찰은 합류하면 안 된다. 라는 취재 발언을 뭐 여러 차례 했고 오늘 오전에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반헌법적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은 안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심지어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밝힌 페이스북 게시물에도 그런 논리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예. 여전히 본인이 그 계엄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게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탄핵하는 거는 맞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그 두 개가 양립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헌법적인 병력 동원을 해서 국회를 제압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대통령직에 그대로 두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러면 그 논리라면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냥 놔둬야 된다 이 논리인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분위기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반응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내에 소위 이제 소장파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했었던 얘기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마찬가지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켜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는 걸 인정한 상태로 사실상 그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뭐 개개인의 헌법기관이라고 늘 국회의원들은 주장을 하니까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런 반헌법적인 상황을 방치한 상태로 반헌법적인 상대와 뭔가를 협상하거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 보일까? 저는 좀 그게 우려가 되긴 국민들이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켜볼까 또 굉장히 그런 부분이지만요. 국민들이 오늘 제가 본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이 어떤 반헌법적 행위를 한 대통령도 탄핵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라면,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짓을 해도 대통령은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탄핵 사태, 계엄 사태를 예견했던 민주당의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다라는 지금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그래서 김영현 국방장관의 사의를 오늘 수용한 거에 대해서 일시적인 후퇴, 다른 장관을 통해서라도 계엄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술에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처럼 쥐어진 상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말입니다. 대통령이 쥐고 있는 흉기가 계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을 통수하고 무슨 그 군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대북 관계나 뭐 걱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연 여당은 무엇이라고 답할지 궁금합니다. 이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향해서 일종의 이제 뭐 고의적인 무력 도발을 통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뭐 주말에 아마 예정이 돼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그걸 핑계로 또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걸 핑계로 계엄령을 또 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았고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근데 오늘 국회에서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단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의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직무대행하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석을 했고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출석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둘 다 이 계엄 관련해서 사전에 내용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충암고 선후배 사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사안을 주도를 했다. 그리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문제도 본인들은 몰랐고 이건 역시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를 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인정을 했죠? 병력을 자기가 투입시켰다고? 국회에? 네, 뭐 최종 결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우선은 오늘 국방부 차관하고 전 계엄사령관이 어떤 답변을 했었는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럼 누가 군부대 투입을 무장 군부대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지 지금 육군 참모총장 모른다 하셨습니다. 네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 지시하셨습니까? 뭐 차관은 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장관께 하셨고요.
자, 장관이 했다고 자, 장관이 분명히,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조금 전에 이제 YTN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계엄군 투입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군 병력 통솔에 대해서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계엄 발령에 따라서 예. 장관이 명령한 것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었던 지휘관과 병력들은 자기 명령을 따른 것이고 국회를 비롯해서 곳곳에 707 특수임무단을 비롯한 계엄군 지휘 사실을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국회 군을 내보내서 국회 행위를 막으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 내란죄 혐의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소위 이제 내란 폭동이라고 예. 이제 우리 법률에서는 규정을 하는데요. 내란 폭동과 관련해서 이미 중요 판례가 있습니다. 예. 1997년에 기존의 5.18 내란 폭동을 주도했던 학살자 전두환과 그 이제 노태우 등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례를 남길 때 예. 국회 같은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 그게 내란 폭동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상황을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인정한 내용대로 하자면 예. 국회의 기능을 멈춰 세우려고 무장 병력을 직접 동원하고 그걸 지시한 내란 수괴급의 인물에 해당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란 수괴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이 사형이 아닌가요? 내란죄 예. 법령상으로 보면 우두머리의 예. 경우에는 이 법정 형량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는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무기 있나요? 금고 예. 세 가지입니다. 예. 자,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해외 도피설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네, 오늘 이제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인데요.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 등이 오늘 국방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급구 출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라는 첩보를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했고 그러면서 내란 모의를 획책한 김용현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는데 제2의 런종섭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관심을 호소했고요. 예. 이어서 이제 민주당의 양분남 의원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김 장관이 지금 해외로 도망간다고 하는데 출국 금지 조치는 금방 할 수 있다. 네. 지금이라도 당장 실무자에게 전해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회의장을 떠나서 이석을 해도 좋다라고 예. 이제 양해를 했고요. 그래서 우 본부장이 그 말을 듣고 12시 32분경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가 다시 입장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김 전 장관에 대해서 긴급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국수본 안보수사단장한테 지시했다. 네. 그래서 긴급 출국 금지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경찰청뿐만 아니고 검찰에서도 긴급 출국 금지를 했다는 거를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과 검찰 양쪽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고발 조치가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란죄 고발이 된 사건을 두고 예. 국수본 안보수사과에 지금 이제 정식 배당이 돼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는 우 본부장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서 내란죄 고발 사건이 있는데 수사할 계획이 있냐? 그래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의지가 있느냐라고 이제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물었는데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금 전에 또 이제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해외 도피설 놔둔 다음에 도피 안 하겠다. 그럴 생각도 없었다. 뭐 조사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동아일보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선동이다. 해외에 안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박산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정원 차장 출신이고요.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TF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좀 밀도 있게 첩보나 제보를 접수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 회의장에서 이따 여기 모시기로 했으니까요. 어떤 배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따 4부에서 모시고요. 어쨌든 이 혐의, 그러니까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첫 출국 금지 조치가 확인된 사례가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되겠습니다. 예. 자, 제2계엄 얘기 아까 잠깐 우리도 얘기 나눴지만요. 지금 정치인들이 야당에서 제2계엄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떤 조치가 있을지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홀로 대통령실 혹은 뭐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칩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야권 인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의 이제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인사들도 추가적인 별도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가 조치라 하면 그 걱정스러운 추가 조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군 병력 동원 방법이라든지 행정권 행사 방법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꼭 이제 계엄 뭐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한정계엄이라든지 혹은 뭐 위수령이라든지 뭐 포고 뭐 별도의 포고라든지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뭐 여러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뭘 할지는 또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여러 가지 판단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계엄에 대한 판단 이걸 보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가장 큰 걱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비상계엄 조치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대통령이 저지른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조치를 뭘 할지를 항상 이제 예측하면서 혹은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확인된 것들은 뭐냐면 이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확인된 사안들 아까 저희가 이제 들려드렸지만 국방부 차관이나 계엄사령관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고 실제 계엄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사들조차도 나는 몰랐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것들. 이걸 또 오늘 우리 국민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정권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러 놓고 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JYBC? JTBC 단독 보도 예고가 나왔는데 오늘 뭐 다른 매체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한테 하달된 명령 중에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확인된다면 이건 아까 헬마 설명했듯이 내란 혐의의 직접적인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